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2038 대구 광주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호남 상생협력, 이른바 달빛 동맹을 위해 추진됐는데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차례로 유치 동의안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두 도시의 시민단체들마저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2038년 아시안게임은 2024년에 개최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치를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공동 유치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영호남 상생을 위해 2038년 아시안게임을 두 도시가 함께 유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17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공동유치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 예산에 비해서 해갖고 덕도 볼 수 있지만은 또 실도 볼 수 있다, 손해도 볼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좀 하자. 그래서 일단 유보를 시키는 겁니다. 광주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치 동의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를 넘지 못했습니다. 광주 대구 공동추진위원회 재구성, 대시민 여론조사, 대구시의회와 합동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담이 크다는 점도 두 도시 의회가 제동을 건 이유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조 800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대구시가 2,300억 원, 광주시가 2,20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구와 광주의 시민단체는 자칫 빚더미에 허덕일 수 있다며 아시안게임 유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치 추진 1년 사이 대구와 광주의 자치단체장이 모두 바뀌었고 바뀐 단체장들은 유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대구 광주 공동 유치가 무산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만규 대구시 의회 의장은 두 의회 간 의사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재검토하자고 밝혀 불씨는 남겼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건설 현장 하청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한 사고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동안은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망사고로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5살 노동자가 고소 작업대에서 11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당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고소 작업대를 벗어나 작업을 하다 추락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사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사망사고에 대한 첫 기소 사례입니다. 법 시행 전에는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원청업체 대표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나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기준 등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 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산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성 차원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청업체는 도급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이어서 하청업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자 16명이 독성물질 노출로 중독 판정받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에어컨 부품업체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요소가 많다며 최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주 월성 원전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의원들은 삼중수소 누출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월성 원전 설비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장 시찰단이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한수원으로부터
월성원전 현황과 삼중수소 누출과 관련된 설명과 처리 대책 등을 들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삼중수소 누출 이후 원전의 안전성과 토양오염 여부, 저장조 처리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일반인들이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안전한 건지 안 한 건지, 위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엑스터로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면은 어떤 임시 방편이지만 그것도 뭐 연구 처리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수원은 삼중수소 누출로 인한 토양 오염은 없고 부진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을 때 안전하다고 밝히고 사용 후 핵 연료는 계획에 따라 맥스터로 옮겨 관리한다고 해명했습니다. 25년 1월 지난 이후에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꺼내가지고 실제 맥스터로 다 옮기고 물을 다 빼면 1호기는 큰 이제 걱정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의원단은 설명회 이후 원전 내로 이동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누수 현장과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어제 예천군의 한 종어리 농장에서 보고된 H5형 AI 항원이 고병원성인 H5N1형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올가을 들어 가금 농장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가금 농가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소독 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와 쪽문 등은 폐쇄하는 한편 출입 차량에 대해서도 이중 소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가금 농장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전국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등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나며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FC. 위기 탈출의 주역을 찾아보는 연속 보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위기의 순간 팀을 이끌었던 최원권 감독 대행을 서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롤러코스터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았던 대구FC의 2022년. 가마 감독이 팀을 떠나고 최원건 감독 대행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시즌 막판 연승과 함께 결국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우선 결과를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저희 선수들이 좀 마음의 짐을 항상 갖고 있었고 원정에서 1승도 없던 팀에서 원정 2연승과 강등권 탈출을 꿈꾸게 한 수원전. 김천전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하며 자력으로 잔류를 결정지었습니다. 잔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1년 내내 저희가 실망시켰던 부분들은 고개를 숙여야 할 것 같고요. 갑작스럽게 팀을 맡아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최원건 대행. K리그의 높은 벽에 힘겨움도 있었습니다. K리그 감독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매 경기를 치르면서 상대방의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시합을 하면서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팀에 남는다면 더 좋은 시즌을 약속한 최원건 대행. 내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거 없이 철저하게 프로페셔널답게 팬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팀보다 적은 코치진이지만 이용발 골키퍼 코치와 피지컬부터 전력 분석, 통역까지 맡은 이종현 코치까지 최대행과 대구FC 벤치의 힘은 1부 리그 잔류의 한 축으로 자리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내일부터 국제 피트니스 보디빌딩 대회가 열립니다. 건강한 육체미를 뽐내는 선수들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이번 대회가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참가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국제 보디빌딩 피트니스 연맹이 주최한 세계 피트니스 여자 선수권과 남자 월드컵이 영주시에서 열렸습니다. 본 대회를 앞두고 개측과 참가 등록을 위해 영주에 도착한 30여 개 나라 가운데 우크라이나 선수단 25명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기차까지 이용해 꼬박 이틀이 걸린 여정.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다소 지친 모습이었지만 한국의 환대가 예상치 못한 선물 같았다고 말합니다. Pleasant for us, so thank you. We are very glad to come to Korea and to compete here. We will try to to do our best. Это достаточно тяжелая ситуация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портсменам очень тяжело готовиться к соревнованиям, находясь под постоянными угрозами, под бомбежкой и прочее. Но достаточно большая часть сборной набрала сил и смогла это сделать, подготовить, и надеюсь, что мы покажем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на эт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러시아에 맞서 조국을 지키던 군인도 잠시 총을 내려놓고 코치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Как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первых 8 месяцев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скажу, что наши ребята сейчас на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ом и мощном уровне справляются с теми загарбниками,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на нашу землю. Поэтому другим странам нужна поддержка, просто дружеская, потому что мы сейчас уже достаточно хорошо справляемся с теми испытаниями, которые послал наш бывший хороший сосед. 한국에서는 체계 챔피언급 보디빌더 설기관, 암투병디에도 피트니스 최정상에 오른 최서영 등 쟁쟁한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룹니다. 세계 선수권에 메달이라는 금메달이라는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그 목표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다들 저를 보면서 이렇게 모티베이션이 되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피트니스의 매력은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자신의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정직한 운동이라는 점, 그런 점이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세계 피트니스 여자 선수권과 남자 월드컵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사흘간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9,588억 원인 부채를 오는 2026년까지 4,800억 원으로 줄이는 등 조직 개편과 자산 매각 내용을 담은 경영 혁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가 보유한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금호 워터폴리스 등 매각이 가능한 지원시설 용지를 중심으로 연차적인 매각을 추진합니다. 관사를 폐지하고 외부의 임차한 사무실을 없애고 행사 홍보비 감축 등을 통해 경상 경비의 10%를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오늘 경북도청과 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하천 공사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수사 전담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하천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되던 고양해강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경북도가 포항시를 적절히 관리 감독했는지를 살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포항시 산하부서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인명피해가 났던 지하주차장 아파트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1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환경유역청이 멸종 위기종 서식처인 금호강 8연 습지에 자전거 도로용 교량길을 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차량이 교행할 정도로 넓은 제방을 더 넓히겠다는 행정마저 펼치고 있다며 습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환경부가 도리어 습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식산업과 커피 문화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제20회 대구 음식산업 박람회와 제11회 대구 커피 카페 박람회가 내일부터 23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함께 열립니다. 음식산업 박람회는 170개사, 240개 부스로 열려 식품업계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외식업에 접목된 서빙 로봇과 무인 자동화 기기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외식업소 밀키트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업소들이 상품을 소개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1,361명, 경북 1,827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대구는 271명 줄었고 경북은 244명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은 지난 주말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이번 주 초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대구 1명입니다. 대구의 병상 가동률은 20.5%, 경북은 19.1%를 기록했습니다.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는 사람은 대구 5,800여 명, 경북 7,300여 명입니다.